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스코어전TV 프리미리에와 함께하는 데일리 스포츠 이슈. 오늘의 주제는 X게임입니다. X게임이 뭘까요? 게임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X게임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로 X는 바로 익스트림에서 따온 X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신체 부상은 물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갖가지 묘기를 펼치는 레저 스포츠로 주로 위험성에서 나오는 스릴과 속도감을 즐기기 때문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게 그 특징입니다. 7, 80년대 미국의 대도시에서 시작한 익스트림 스포츠는 미국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TV인 ESPN이 1993년 X게임이라는 타이틀로 대회를 개최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BMX, 자전거 스턴트, 웨이크보드 등의 유행과 함께 전 세계의 신세대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993년 약 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세계대회가 열렸고 1996년 대회는 10만 명 이상이 참가할 만큼 대중화되었는데요. 종목은 크게 여름게임과 겨울게임으로 나눌 수 있고 여름게임이 더 많습니다. 여름게임은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팅, 자전거 스턴트, 인공 암벽 등반, 스카이서핑, 스트리트 루지 등이 있습니다. 겨울게임은 스노우보드, 스키, 스노크로스, 프리스키, 빙벽 등반, 동력 눈썰매 경주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바이벌 게임, 윈드서핑, 래프팅, 번지점프, 맨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인라인 스케이팅과 스케이트보딩, 바이시클 스턴트가 3대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3대 종목은 방식에 따라 다시 피트니스와 어그레시브로 나뉩니다. 피트니스는 몸매 유지와 유산소 운동을 목적으로 삼는 반면 어그레시브는 스턴트에 가까운 창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X게임 공식 대회는 어그레시브만을 채택합니다. 그동안 올림픽 종목이 너무 진부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에서 젊은이들이 관심을 끌만한 종목을 찾고 있었는데요. IOC가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익스트림 스포츠였습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대회부터 스노보드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고 2008년 북경 올림픽 대회에서는 BMX가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흥미진진한 X스포츠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스케이트보드는 주행과 기술을 포함하는 액션 스포츠입니다. 스케이트보딩은 예술로서의 취미활동, 직업, 이동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서핑 애호가들이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서핑보드를 육지로 올리면서 점차 스케이트보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해요. 스케이트보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평탄한 장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능하지만 보다 난도 높은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특별한 시설물들을 만들어 그 위를 활주하면서 묘기를 부리게 됩니다. 스트리트보드, S보드, 스네이크보드 등 종류도 다양하고 현란한 묘기를 부릴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의 위험은 다른 운동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종목입니다. 바이시클 모터크로스 또는 BMX로 불리는 이 종목은 자전거 타기의 한 형태로 흙으로 만든 트랙을 달리는 BMX 경주와 프리스타일 BMX라고 불리는 자전거로 보여주는 묘기가 있습니다. 프리스타일은 평지에서 기술을 구사하는 것에서 시작돼 점차 램프와 하프파이프, 쿼터파이프 같은 점프대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묘기를 펼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공중으로 점프하는 것은 위험하고 대단한 용기와 기술이 필요했지만 모험을 찾는 젊은이들에게는 매력적인 스포츠가 됐죠. 인라인 스케이트는 롤러스케이트가 진화된 것으로 신발에 여러 개의 바퀴를 일렬로 달아 만든 스케이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에 처음으로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 블레이드라는 이름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일렬로 되어 있어 중심을 잡기 어렵고 넘어져 다칠 위험이 높지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먼 거리를 달리는 것은 로드 스케이팅이라고 부르는데 자전거 도로나 지방 국도 등을 따라 경치를 즐기며 유유히 스케이팅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레저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래프팅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원시인들이 타고 다녔던 뗏목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근래로 와서는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선 개척자들의 뗏목에서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스릴과 재미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 보트의 형태로 바뀌었고 사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부산물로 남은 군용 고무보트를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래프팅이 범국민적인 대중 레포츠로 자리를 잡으며 산이 많고 급류 계곡이 많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강이 많고 산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급류 지대가 많아 래프팅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죠. 수상스키는 수면을 미끄러질 수 있는 스키를 타고 모터보트에 매달려 달리는 스포츠입니다. 눈 위에서 타는 스키를 물 위로 옮겨온 것인데요. 서핑과 스키의 특징이 결합된 형태로 견인 방향으로 발끝이 정면을 향하는 것을 수상스키라고 하고 발을 옆으로 향하게 타는 것을 웨이크보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에는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를 즐기고 겨울에는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죠. 번지점프는 고무로 만든 긴 줄의 한쪽 끝을 발목과 몸통에 묶고 한 끝을 물체에 고정한 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야외 활동입니다.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의 펜테코스트 섬의 부족이 전혀 탄력이 없는 칡이나 나무줄기 등을 엮어 발목에 묶고 뛰어내리는 성인식에서 유래됐으며 본격적으로 스포츠로 즐기기 시작한 것은 1979년에 영국 옥스퍼드대 학생 4명이 미국 금문교에서 줄을 묶어 뛰어내리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암벽 등반 또는 록 클라이밍은 자연한 혹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벽을 오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암벽 등반은 클라이머의 힘, 지구력, 민첩성, 밸런스뿐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까지 요구되는 운동입니다. 때로는 아주 위험한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클라이밍 기술과 암벽 등반에 특화된 등반 장비는 클라이머의 안전한 등반의 필수 역할을 합니다. 윙슈트는 인간의 날고 싶은 욕구가 만든 발명품 중 하나로 날다람쥐의 모습에서 착안해 개발됐습니다. 윙슈트 점프란 익스트림 스포츠의 특성상 다수의 사망자와 함께 계속 연구 발전이 되었습니다. 1998년부터는 더욱 안전도가 높아진 제품이 시판이 되면서 점차 윙슈트 점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낙하고도는 6,000m로 윙슈트를 즐기는 사람들은 직접 절벽이나 산에 올라가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산악자전거 또는 마운틴 바이크는 높은 충격에도 끄떡없는 프레임과 구동 계열 부품, 광폭 타이어, 특수 충격 흡수 장치, 강력한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특히 27단, 30단, 33단 등의 고단의 기어가 장착되어 경사가 높은 언덕에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하는데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부터 산악자전거 크로스컨트리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험한 길도 쉽게 갈 수 있는 산악자전거의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위험을 무릅쓰고 돌파하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면 MTB를 취미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는 90년대 소수 동호 회원들이 활동하는 수준이었으나 1999년 서울 올림픽공원에 공식 경기장이 만들어지면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지자체마다 앞다터 X게임장을 설치했지만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선수들은 경기를 치를 수 없습니다. 올림픽 메달이 4개나 걸려있는 스케이트보드 종목의 경우 등록 선수가 단 50명에 불과하고 국제 경기를 치를 만한 X경기장은 국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인천문학경기장의 X게임장이 10년 넘게 방치되다가 내년 1월에 결국 철거된다고 하네요. 다행히 대한체육회는 내년에 진천 선수촌에 국제급 경기장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롤러스포츠연맹도 올해 안에 국제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익스트림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거리마다 젊은이들의 건전한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 리에는 내일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리에와 한 달 동안 함께한 데일리 스포츠 어떠셨나요? 유용한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혹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나 건의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딱
이틀만 쉬고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게요. 그럼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잠시 재충전하고 12월 1일 데일리 스포츠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